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이 첫 번째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무서운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깊은 밤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는데 세상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같고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식은땀이 줄줄 흐르면서 지금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공포가 밀려오는 순간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대부분의 분들은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이런 증상을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텐데 정말 무섭죠. 그 순간에는 내가 지금 죽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이런 상황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단 5초 만에 쓰러짐을 막는 응급 대처법과 함께 애초에 이런 무서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생활습관 예방법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 건강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까지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지식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무서운 증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식은땀이 나는 이유는 사실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단순히 잠깐 어지럽네 하고 넘길 일이 절대 아니에요.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대처할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혈압의 급격한 변화, 특히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밤새 누워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의 혈액은 중력 때문에 아래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심장이 이 변화에 즉시 적응하지 못하면서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순간적으로 부족해지는 거죠. 이때 혈압이 뚝 떨어지면서 어지럼증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의학적으로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부르는 증상인데요. 60대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특히 더 자주 경험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자율신경계의 반응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원인은 혈액순환 문제입니다. 우리 뇌는 전체 몸무게의 2%밖에 안 되지만 심장이 펌핑하는 혈액의 20%를 사용하는 아주 에너지 소모가 큰 장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든 혈액이 뇌까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산소와 영양분 부족을 감지하고 즉시 경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게 바로 눈앞이 캄캄해지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특히 동맥경화나 혈관 협착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증상이 더 자주 나타날 수 있어요. 혈관이 좁아져 있으니까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갑자기 혈액 공급량이 늘어나야 하는 상황에서는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심장이나 혈관 질환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부정맥이 있으시거나 심근경색 같은 심장 질환이 있으면 자는 동안에도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면서 혈액 공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이때 어지럼증과 함께 식은땀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응급실로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럽더니 식은땀이 났다고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이런 증상들은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는 탈수나 영양 불균형 문제입니다. 잠자기 전에 물을 너무 적게 마시거나 또는 평소에 식사를 제대로 못 하셔서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을 때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 몸의 6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고 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거든요. 또한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저혈당 상태에서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뇌는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혈당이 떨어지면 뇌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원인을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우리 몸이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조심하라고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인 겁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갑자기 어지럽고 식은땀이 날 때 쓰러지지 않게 막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만 정확히 알고 계셔도 위급한 상황에서 본인의 생명을 스스로 지킬 수 있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멈추고 앉는 것입니다. 어지럽다고 느끼는 순간 절대로 서 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버티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 쓰러지면 골절이나 머리 외상 위험이 매우 커지거든요. 어지럼증을 느끼는 순간 바로 침대나 의자 아니면 바닥에라도 앉으세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체면이나 창피함 때문에 괜찮은 척하다가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두 번째는 다리를 꼬고 힘을 주는 것입니다. 앉은 자세에서 양다리를 딱 꼬아서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에 힘을 주세요. 이게 왜 도움이 될까요? 다리 근육을 수축시키면 하체에 몰려있던 혈액이 심장 쪽으로 되돌아가면서 뇌혈류가 빠르게 개선되거든요. 이 방법은 실제로 구급의학에서도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의학적으로 근육 수축 기법이라고 부르는데 응급 상황에서 혈압을 빠르게 올리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특히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어지럼증에는 정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세 번째는 호흡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면 대부분 공황 상태가 되면서 호흡이 빨라지거나 불규칙해져요. 이때 의식적으로 호흡을 조절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코로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세요.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걸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자율신경계가 안정되면서 심박수와 혈압이 정상화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나는 괜찮다. 이건 일시적인 증상이다라고 말해보세요.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마음이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것도 치료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조합하면 정말 단 5초 안에 쓰러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알려드린 방법인데 많은 분들이 정말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만약 이런 응급처치를 했는데도 증상이 계속되거나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이 함께 나타난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시거나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특히 의식이 잃을 것 같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있다면 더욱 그래요. 자, 이제 응급처치 방법을 알았으니까 애초에 이런 무서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예방이 치료보다 100배 낫다는 말이 있잖아요. 첫 번째 예방법은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깊은 잠에서 갑자기 깨어났을 때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먼저 침대에서 몇 초 동안 의식을 또렷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옆으로 돌아 누워서 팔로 몸을 지탱한 후 천천히 앉는 거예요. 앉은 자세에서도 바로 서지 마시고 30초 정도 기다렸다가 천천히 일어나세요. 이렇게 단계별로 자세를 바꾸면 혈압이 급격히 변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하시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적절한 수분 보충입니다. 탈수는 저혈압과 어지럼증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하루에 최소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게 좋은데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따뜻한 물 반 컵 정도만 마셔도 밤사이 탈수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 너무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실 수 있으니까 적당히 하세요. 세 번째는 소금 섭취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입니다. 요즘 건강 정보를 보면 무조건 저염식이 좋다고 하는데 저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물론 과도한 염분 섭취는 고혈압의 원인이 되니까 좋지 않지만 지나치게 소금을 제한하면 저혈압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본인에게 맞는 적정 염분량은
개인차가 크니까 담당 의사와 상담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루 5-6G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특별히 강한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매일 30분씩 가벼운 산책이나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만 해도 혈액순환이 크게 개선됩니다. 운동을 하면 심장 기능이 강화되고 혈관의 탄력성도 좋아져요. 또 자율신경계의 기능도 향상되면서 갑작스러운 혈압 변화에 더 잘 적응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운동 직후에는 급격히 멈추지 마시고 5분 정도 가볍게 마무리 운동을 해주세요. 다섯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시다면 최소 6개월마다 한 번씩은 검진을 받으셔야 해요.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물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또한 빈혈이나 갑상선 기능 이상도 어지럼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몇 년 전에 진료했던 72세 할머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침대에서 일어나시다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가족들이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응급실로 오셨을 때도 괜찮다 하시면서 별일 아닌 것처럼 하셨지만 검사해보니 기립성 저혈압이 꽤 심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렸죠. 특히 다리 꼬고 힘주기와 천천히 호흡하기 방법을 강조해서 설명드렸어요.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스러워 하셨는데요. 그런데 몇 개월 후에 다시 오셨을 때 그 사이에 비슷한 증상이 2번 더 있었는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쓰러지지 않고 잘 넘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이분뿐만 아니라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도 큰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중요한 건 위급한 순간에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대처하는 거예요. 이제 놓치기 쉬운 생활 관리 팁들도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베개 높이도 의외로 중요해요. 베개가 너무 낮으면 기립성 저혈압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반대로 너무 높아도 목과 어깨에 무리가 가니까 본인에게 편한 적당한 높이를 찾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밤중에 화장실에 갈 때도 조심하셔야 해요. 갑자기 일어나지 마시고 침대에서 가볍게 발목을 돌리거나 다리 근육을 풀어주는 동작을 몇 번 한 후에 일어나세요. 또 화장실에 가는 길에 넘어지지 않도록 야간등을 켜놓는 것도 좋습니다.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도 조절해야 해요. 과도한 커피나 술은 혈압 변동을 심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특히 저녁 시간대에는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심한 스트레스나 불안감이 있을 때도 어지럼증이 함께 나타날 수 있어요. 평소에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두시고 마음 챙김이나 명상 같은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약물 복용 시에도 주의하셔야 해요. 혈압약, 이뇨제, 항우울제 등 일부 약물들은 기립성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어요. 새로운 약을 시작한 후에 어지럼증이 생겼다면 담당 의사와 상담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 절대 혼자서만 끙끙 앓지 마시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두세요. 특히 독거하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더욱 중요해요. 만약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일이 생겼을 때 주변에 아무도 모르면 정말 위험할 수 있거든요. 평소에 가족들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시고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바로 말씀하세요. 또한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응급 연락망을 정리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휴대폰에 가족 연락처를 응급 연락처라는 이름으로 저장해 두시고 복용 중인 약물 목록도 지갑에 넣어 두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식은땀이 날 때는 첫째 멈추고 앉기, 둘째 다리 꼬고 힘주기, 셋째 천천히 호흡하기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평소에는 천천히 움직이기, 충분한 수분 섭취, 적절한 운동,
정기검진 받기 등으로 예방에 힘쓰시고요. 이런 단순해 보이는 방법들이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지식입니다. 건강은 정말 잃고 나면 돌이킬 수 없어요.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최고의 치료법입니다. 여러분, 건강 관리에는 왕도가 없어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좋아지지도 않고 반대로 하루아침에 나빠지지도 않아요. 매일매일 조금씩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본인의 경험담도 공유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첫 번째.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꼭 필요한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